안녕하십니까. 시사갑 TV입니다. 오늘의 한 문장은 시진핑 1인 독재 시대 한반도 미래론으로 정해봤습니다. 20차 중국 공산당 전국 대표 대회 당대회가 폐막했죠.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? 시진핑 1인 독재 시대가 활짝 열렸죠. 이 디지털 시대, 그것도 이 소통과 자유를 특징으로 하는 이 SNS 시대에 1인 독재 시대가 열렸다. 또 이 세계 패권 G2 중 하나인 이 중국에서 강력한 이 장기 집권이 시작됐다는 게 정말 기가 막힙니다. 지극히 비정상적인 상황이죠. 따라서 앞으로 지극히 비정상적인 국제 정세가 펼쳐질 거 아닌가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. 시진핑으로서는 이 비정상적인 1인 장기 집권 체제 유지를 위해서 아마 머리를 굴리고 또 굴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. 또 인민들을 설득 내지 억압하기 위해서 저는 세 가지 꼼수를 부리지 않을까 예상을 하는데요. 첫 번째는 이 세계 패권 국가를 지향하는 이 중국몽을 제시하고, 두 번째 꼼수는 이 중국 내부의 이 반발 단속을 강화하는 것. 세 번째는 민족주의를 최대한 이용할 것이다. 이렇게 세 가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. 자, 시진핑이 부릴 것으로 예상되는 이 꼼수 1번, 세계 패권 국가가 되겠다고 하는 이 중공몽이죠. 중공은 이미 제시를 했어요. 바로 이제 키워드는 이 공동 부유죠. 그러니까 인민 여러분을 내가 잘 살게 해줄 테니까 나를 따르라. 뭐 나의 독재라고는 얘기 않지만 나를 인정하라는 것이죠. 그렇지만 중국 경제가 지금 어떤가요? 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 최악의 경제 성장률을 보이고 있어요. 또 부동산 업체의 이 도미노 파산 위기, 여기다가 이 글로벌 경기 둔화, 그래서 중국의 그 환율 급락, 이래서 이 중국 경제가 정말 최악으로 지금 빠져들고 있는 상황이죠. 이런 환경도 사실은 이 중국이 정상적인 경제 운영을 한다면 극복할 수 있는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. 하지만 중국은 통제, 규제 일변도, 그래서 앞으로 이 시 주석의 독재 시대에는 이 통제 규제를 더 강화할 수밖에 없는 딜레마가 있는 것이죠. 이런 상황에서는 이 중국의 경제 성장을 기대가 힘든 상황일 것이고, 이러한 전망은 사실 그 해외 언론이나 국제기구 등에서도 이미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. 월스트리트저널은 며칠 전 이렇게 보도를 했어요. 시 주석은 강력한 민간 부문의 그 대기업을 무력화하기 위해서 국가의 힘을 이용했다. 이러면서 이러한 변화는 임금 성장의 둔화, 또 중국 금융시장의 약화, 또 서구 기업의 투자 거부 등 거부 증가, 이런 현상을 부르겠다고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. 또 IMF는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의 45%가 이 중국 정부의 부동산 산업 규제가 가져온 채무, 이 채무를 감당하지 못할 것이고 20%가 파산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또 예상을 하고 있어요. 중국은 또 최근 들어서 이 국제사회로부터 이 왕따까지 지금 당하고 있는 형국이죠. 그 대표적으로 유럽연합 EU는 이 중국에 대한 전략을 크게 수정했다고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가 며칠 전 보도를 했어요. 말하자면 이 중국에 대한 지금까지 협력적 태도를 바꿔서 이 전면적 경쟁자로 규정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작성했다는 것이죠. 또 이러한 설명도 곁들이는데요.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는데도 중국이 여전히 러시아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라고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. 그러니까 이유로서는 중국을 더 이상 어떤 협력자, 같이 갈 국가가 못 된다라고 판단을 한 것이죠. 시 주석이 부릴 것으로 예상되는 두 번째 꼼수는 바로 이 중국 내부 반발에 대한 이 단속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보고 싶습니다. 이 중국 당대회 전에 이미 중국 곳곳에서 이 시 주석의 퇴진을 요구하는 구호가 나왔었죠. 이 반 시진핑 시위는 사실 해외에서도 속속 나타났어요. 이 자유는 인간의 가장 강력한 본성 중 하나죠. 더구나 이제 투명성과 자유를 특징으로 하는 SNS 시대 아닙니까? 그래서 이 중국의 1인 독재라고 하는 것은 정말 그 어울리지 않는 세상이죠. 중국 체제가 이제 감시 통제 사회라고 하지만 시진핑 독재에 대한 이 자유와 민주화의 그 물결,
거세질 수 있고 결국 시 주석의 통치는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.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. 시 주석의 세 번째 꼼수는 제가 보기에 이 민족주의를 최대한 이용할 것이라고 하는 점입니다. 그리고 이 중국의 민족주의를 적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첫 번째 국가는 아무래도 대만이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는데요. 이제 마이클 길데이 미 해군 참모총장은 중국이 이르면 올해 대만을 침공할 가능성이 있고 이에 대비한다고 이제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지가 며칠 전 보도를 했어요. 시 주석은 이미 그 당대의 개막 연설에서 이 대만 통일 전쟁을 배제하지 않겠다고 이제 분명히 말을 했죠. 그리고 이 대만 통일 전쟁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다라고 공표를 했었죠. 그렇다면 미국이 가만히 있겠습니까? 그래서 벌써부터 미중 간의 신경전이 벌어지고 살벌해지는 양상인데요. 이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이 미국제 무기를 대만과 공동 생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 신문 닉게이가 보도를 했고요.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이 정말 이 한판 붙을 걸 상정하고 있어요. 그렇다면 앞으로 미중 관계가 어떻게 될 것이라고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? 또 그러한 미중 관계 속에서 이 한반도의 운명, 앞날은 어떻게 될까요? 이 미중 관계가 안 좋으면 가장 먼저 긴장하는 곳이 안타깝게도 한반도죠. 시 주석이 장기 집권에 대한 이 비판의 시선을 돌리게 할 수 있는 가장 아주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가 바로 대만이나 한반도에서 문제를 만드는 것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. 시 주석은 시 주석 독재 지속을 위한 이 도구로 이 북한을 뭐 쫄로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. 그래서 우리가 경계해야 하는 것은 이 한반도가 미국과 중국의 대리전, 이 대리전의 싸움터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죠. 정신 바짝 차리고 내치를 정말 탄탄히 해야 할다라고 봅니다. 지금 정치권이 여야가 치고받고 할 때가 아닌데 라고 하는 정말 그 위기감을 가지게 됩니다. 어떻게 보셨습니까?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유익하고 알찬 내용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.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